그 시계요 시어머니 거였어요. 내 목소리가 떨렸다. 그날 저랑 같이 있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신 뒤엔 다시 못 봤어요. 기자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. 누군가 내게 묻는다. 정말 시어머니가 혼자 들어간 게 맞습니까?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. 귀 안에서 파도 소리 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. 지수야, 사람은 마음이 무서운 거야. 물보다 더 깊지. 기가 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니, 나도 좀 쉬러 가는 여행인데 왜 시어머니까지 같이 가야 하냐고요? 남편 민수가 조심스레 말한다. 엄마가 평생 해외 한 번 못 가셨잖아. 이번에 그냥 같이 모시고 가면 좋잖아. 나는 짜증이 확 올라왔다. 좋긴 뭐가 좋아요. 거기 가서 또 밥은 어쩌고, 약은 챙겨야 하고, 사진 찍어달라, 매운 거 못 먹는다 다 나한테 떠넘길 거잖아요. 지수야, 그냥 이번만. 됐어요. 가요, 늦겠다. 내가 휙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낡은 캐리어가 덜컥 소리를 냈다. 내가 무겁게 들고 가면 뭐라 할까봐. 그럼 나중에 줄게. 그 말이 왜 그렇게 얄밉게 들렸는지. 평생 나를 남의 집 딸처럼 대해온 그 눈빛이 또다시 머릿속을 긁었다.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. 저기 봐라, 지수야. 구름이 솜사탕 같네. 나는 이어폰을 꽂은 채 대꾸했다. 네. 네가 나 아니었음 이런 구름도 못 봤을 텐데. 고맙다.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. 그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.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. 이 평화도 며칠 못 가겠지. 내 속엔 이미 작은 불씨가 타고 있었다. 공기가 끈적했다. 열대 나무 냄새, 짠 바다 냄새, 사람들의 웃음소리. 시어머니는 감탄하며 말했다. 여기가 천국이구먼. 평생 이런 데 한번 와보는 것도 복이지. 그럼요. 이제 됐으니까 방 들어가서 쉬세요. 그래. 근데 지수야, 내 얼굴이 왜 그래? 피곤하냐?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때였다. 프런트 직원이 내게 와서 예약자 이름을 다시 물었다. JISU 파크 대신 YOUNGH21이. 아,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다. 왜요?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? 아, 어머님 신용카드로 결제돼서요. 그 순간 나는 미묘한 굴욕감을 느꼈다. 그분 돈으로 왔다는 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. 여기 음식은 좀 짜네. 그래도 색깔이 곱다. 지수야, 너도 먹어봐. 저 매운 거 좋아해요. 엄마는 그냥 그거 드세요. 네 입맛은 참 강하구나. 나는 이런 거 잘 못 먹어. 그럼 시어머니가 드실 만한 걸 시켜드리죠.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표정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. 시어머니는 그런 내 얼굴을 잠시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. 지수야, 내가 눈치 보이게 하냐? 그런 말 왜 하세요? 그냥 네가 마음 불편할까 봐.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걸렸다.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달라 보였다.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.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다. 지수야, 어제 네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. 너 요새 회사 그만두고 싶다면서? 그걸 또 왜 엄마한테 얘기해요? 내가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애들처럼 힘든가 싶어서. 엄마, 그건 저랑 남편 사이 얘기예요. 그래, 알았어. 괜히 신경 썼다. 그 말투가 마치 내가 예민하다고 비꼬는 듯 들렸다. 식당 안이 갑자기 답답했다. 뜨거운 커피 향이 코끝을 찌르며 올라왔다. 그래, 역시 안 변해.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.
시어머니는 야자수 모자와 청가방을 들고 있었다. 지수야, 이거 예쁘지 않니? 내 시누이 선물로 하면 좋겠어. 시누이요? 그 사람은 저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요.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. 가족은 가족이지. 전 가족 아니에요? 그게 무슨 말이야. 됐어요. 그냥 사세요.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. 시어머니는 발코니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렸다. 그 모습이 괜히 거슬렸다. 여기 와서도 기도야 남편한테 잔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. 그때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. 습기가 찬 공기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. 햇살이 강하게 쏟아졌다. 풀장 옆에 시어머니가 긴팔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. 지수야, 니는 저 물에 안 들어가냐? 전 더워서요. 그래, 나는 저런데 못 들어가. 물이 무서워.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신경에 거슬렸다. 그럼 왜 리조트 오자고 하셨어요? 여긴 물놀이하러 오는 데잖아요. 나야 네가 좋다니까 따라온 거지. 좋긴요. 전 그냥 남편 눈치 보느라 말을 하다 멈췄다.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. 그래도 내가 있으면 네 남편이 편하잖아. 그 한마디가 내 심장 밑바닥을 찔렀다. 그래. 결국 나는 당신의 아들한테 붙은 그림자일 뿐이죠. 에어컨 바람이 나는데도 내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. 시어머니는 태국식 반찬 몇 개를 젓가락으로 집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.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냄새가 좀. 그럼 그냥 김치찌개 같은 거 드세요. 외국에 와서 그런 게 어딨어. 그게 문제지. 순간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다. 그러게요. 그럼 집에 계시지 그랬어요.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.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봤다. 그 눈빛이 오래 참아온 서운함이 섞인 듯했다. 지수야, 너 나 미워하지? 아니요. 그냥 힘들어요. 그래. 며느리라는 게 원래 힘들지.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다.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봤다. 창밖의 햇빛이 너무 뜨거워 눈물이 증발할 것 같았다.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. 지수야, 이거 뭐예요? 내 통장 카드야. 여행 끝나면 네 앞으로 넘기려고 했어. 갑자기 그게 무슨. 내가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이 돈은 네 아들 민수 주려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고생이 많더라.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. 감사보단 이상한 불안이 들었다.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?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. 그 말이 왠지 예언처럼 들렸다.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. 밖에서 파도 소리가 철썩였다.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낮은 기침 소리도 들렸다. 그리고 희미한 냄새. 진한 약 냄새였다. 현지 가이드가 농담을 던지는데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다. 지수야, 저 산 보이지? 저기 절벽 밑으로 바다가 있다더라. 네, 봐요. 참 멋있다. 저기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. 나는 무심히 웃었다. 저긴 위험하대요. 낭떠러지라서 관광객은 못 들어간다네요. 그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되지. 그때 시어머니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. 지수야, 나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.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? 그냥 미안해서. 내가 그동안 마음이 좀 좁았지.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.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.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.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바람이 거세졌다. 가이드가 말했다.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이제 돌아가요.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로 더 걸어 내려가려 했다.
지수야, 저기까지만 보고 갈게. 거긴 위험하대요. 괜찮아. 금방 다녀올게.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.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? 그 순간 시어머니가 멈춰서더니 내 얼굴을 봤다. 지수야, 나 너랑 여행 와서 참 좋았다. 지금 장난하세요? 저 화나는데. 그래도 고맙다. 네 덕에 마지막으로 이런 데도 와보네. 그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다. 모래가 휙 날려 시야를 가렸다.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. 어머니, 내가 뛰어내려가자 아래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. 바다 쪽으로 사람들이 손을 가리키고 있었다. 거기 시어머니의 모자와 슬리퍼가 떠 있었다.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? 절벽 근처에서요. 바람이 세서 잠깐 시야를 놓쳤어요. 그 뒤엔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없어졌어요. 경찰은 내 눈을 바라봤다. 혹시 다투셨습니까? 아니요. 목격자는? 없어요. 나는 손에 쥔 손목시계를 꼭 쥐었다. 그건 시어머니의 것이었다. 마지막 순간 그분이 내 손에 쥐어준 그것. 지수야, 이건 내 시간의 끝이야. 내가 가져.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. 정말 바람이었을까? 시어머니는 일부러 나를 위해 스스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닐까?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. 어머니 왜요? 왜 나한테?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. 하지만 나는 느꼈다. 그분의 냄새, 그분의 체온이 여전히 곁에 있었다. 집이 이상하게 낯설었다. 남편 민수는 멍하니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.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말을 꺼냈다. 민수야, 나 경찰 조사 다 받았어. 그래. 나도 연락 받았어. 수색은 계속한대? 근데 바다는 깊고 조류가 세서 찾기 힘들대.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잠시 후 그가 나를 보았다. 지수야, 엄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? 나는 숨을 삼켰다. 그냥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랬어. 그래. 엄마가 그 말 자주 못하셨지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. 자주 못했다는 말. 그건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못했다는 뜻이었다.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. 그래서 상주는 빈 관을 앞에 두고 절을 했다. 사람들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. 효부시네, 끝까지 같이 여행 가셨다니.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. 효부. 그 단어가 내겐 저주 같았다. 나는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단 이유로 효부라니. 눈앞의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. 그 미소가 나를 조용히 비웃는 것 같았다. 그날 밤 민수가 나를 불렀다. 지수야, 이거 좀 봐. 그가 내민 건 시어머니의 유품 가방이었다. 경찰에서 돌려줬어. 가방 안에 편지가 있었대. 편지? 응, 너한테.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. 노트 한 장이 접혀 있었다. 지수에게.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. 지수야,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미안하다고 말하긴 늦었지.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내 딸처럼 느꼈다.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. 딸이라 생각하면서도 며느리로 대했고 미워하면서도 또 의지했지. 너 몰래 병원 다니는 거 민수한테는 비밀로 했어.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. 폐가 다 망가졌대.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었어. 그 바다에서 내 마지막 시간을 끝내려고. 지수야, 너 미워하지 말아줘. 내가 선택한 거야. 네 탓 아니야.
네 손에 쥐어준 시계는 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게 준 거야. 그 시계 안에 내 통장 비밀번호가 있어. 민수랑 잘 살아. 그리고 나 그날 정말 행복했어. 너랑 같이 있어서. 편지가 끝났다.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. 이게 뭐야?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. 그분은 알고 계셨네. 자기 죽을 거.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. 지수야,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을 거야. 아니야, 내가 미안해. 그날 내가 좀 더 잡았더라면. 내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.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했대.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나는 시계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. 직원이 시계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다. 안쪽 뚜껑 열어보셨나요? 아니요. 직원이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작게 새겨진 숫자들이 있었다. 1128, 705. 그건 통장 비밀번호였다. 계좌에는 5억 원이 있었다. 나는 눈앞이 아득했다. 그 돈은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었다. 이 돈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? 손끝이 떨렸다. 그분의 방엔 오래된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.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. 시어머니가 젊을 때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. 그 옆에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. 그 아이 나였다. 이게 뭐지?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. 1979년 부산. 잃어버린 딸 지수. 나는 숨이 멎었다. 잃어버린 딸.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. 설마. 그제야 떠올랐다. 시어머니가 처음 날 봤을 때의 그 눈빛. 지수야, 참 낯익게 생겼네.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. 민수는 놀라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엄마가 널 잃어버린 딸이라고? 몰라, 나도 모르겠어. 우리 엄마는 내가 3살 때 입양됐다 그랬거든. 부산에서. 그럼 진짜로? 그럴 수도 있어.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토록 미안했나 봐.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.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친엄마였던 거야?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. 세상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렸다. 밤바다 위로 달빛이 비친다. 지수는 모래사장에 홀로 서 있다. 손에 시어머니의 시계를 들고 바다를 향해 중얼거린다. 어머니 아니 엄마. 왜 이제야 알게 하셨어요? 파도 소리가 조용히 대답한다. 지수야 미안하다. 그래도 나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다. 지수는 시계를 바다에 던진다. 물결이 퍼지며 은빛으로 반짝인다.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자가 파도 위를 떠돈다. 그리고 사라진다. 그날 이후 나는 매년 그 바다를 찾는다. 바람이 불면 파도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. 지수야, 사람은 마음이 무서운 거야. 물보다 더 깊지. 이제야 그 뜻을 안다. 나는 울면서 웃었다. 엄마, 이제는 용서할게요.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